네, 잘 쉬셨습니까? 음, 좀 쉬었더니 목이 괜찮아집니다. 음, 여기 인사이트 정리는 잘 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과 마무리하고 환경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 꼭지, 네 번째 꼭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관련 창의성 수업, 교과 교육 자체의 창의성을 하는 수업의 모습을 말을 합니다. 블룸이란 학자가 이 목표를 분류를 했어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이러한 평가, 그 위에 창조성이 있다라고 창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창의성을 위해서 어, 이러한 창의성을 위해서 블룸의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교과에서 창의성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환경조성입니다. 목이 환경조성입니다. 모든 개인은 창의성이 있으니 장애물만 제거해주면 창의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그 학습자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장벽을 제거해 줍니다. 포기하는 거, 기존에 안 될 것이야 바꿀 수 없다는 그러한 능력, 무능력. 난 힘도 없네. 지금 제가 근육에 힘이 없는 것처럼. 그 다음 분석적 사고를 과도하게 선호하거나 언어적 표현만 선호하거나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에 두려움, 오답에 대한 두려움, 가능한 한 빨리 말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겨줘야 된다. 학생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 growth, growth mindset. growth 이게 맞나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장 한국어로 번역이 어떻게 되죠? 성장 이론. 성 그 단어가 한국어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그러니까 수학을 학생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아예 못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아이가 지금 늦을 뿐이지 나중에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간호 현장에서 주사라든지 어떤 서투른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예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늦은다.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십, 성장 마인드십, 성장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넌 안 돼. 그게 아니라 아직 서툴 뿐이야. 언젠가 될 거야. 그런 근간에 의해서 미국의 수학의 교육 과정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교실 학급 분위기 내에 장벽을 제거해줘서 창의성을 가르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질문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지 않고 이제 외적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일체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주지 않고 성역할에 대한 엄격한 강조를 하지 않고 노래와 의일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하지 않고 차이를 용인해 주면 이러한 학급 분위기에서 창의성은 더 많이 있어질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꼭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개발을 할 때 수업의 준거, 기준과 수업, 그리고 네 번째는 창의성과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있네요. 네 가지가 돼 있는 거는 왜냐하면 오지선다가 많이 쓰니까 내기도 편하고 하지만 이게 그 말이 애매해요. 이게 그 다들 서양 이론을 다양한 표상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인지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의 뜻을 잘 보고 이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성 개발의 수업의 기준이 되는 준거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난 창의성 수업을 했어라고 하는데 그 창의성 수업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처음은 정답이 아니라 해답,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끌어내는가.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경험의 소진 현상을 촉진, 영어적 표현인데요. 번아웃.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이제 기존 경험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되풀이한 경험에 근거한 새로운 생각인지, 그리고 기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넘어선, 예를 들어 떡볶이를 만드는데 다양한 떡볶이를 만드는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창의적으로 한때 뭐 다양한 종류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레시피가 있지만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 나의 예전의 경험을 소진, 없애버리는 것을 그 수업이 촉진해 주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표상을 자극하는가, 우리의 언어적 뭐 다양한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운동, 감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형식 자체도 언어, 사진, 수학, 무용, 그림 등의 다양한 형식을 취하는가, 또 창의성을 개발하는 수업의 준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통해 인지가 변화되었는가, 다른 시각,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가, 이 네 가지가 창의성 개발 수업 준거입니다. 포인트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다양한 표상을 제공하는가, 예, 이해가 있어요. 이 변태 과정이 있잖아요. 나비의 변태 과정으로 이 광주가 점점 커져가면서 상무지구가 예전에 벌판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커지고 세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러한 그 과정을, 이 도시의 촌락, 이 도시의 과정, 그 성장 과정을 나비의 번태 과정으로 설명한다라고 예시를 이 교재에서는 들었습니다. 카프만과 베게토의 창의성 수준을 세분화하는 데에서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창의성, 창의력 능력, 큰 창의성, 예전에 그 오늘 본 뉴스에 의하면 그 테슬라 스페이스X 하시는 그 분이,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누군가요? 페이팔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생, 그 본인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술은 뉴럴링크, 인간의 뇌에다 칩을 꽂는다고, 그 칩을 꽂아 가지고, 그러면 그 칩을 인간의 뇌가 있는 걸 다른 로봇이나 다른 형태에다 꽂으면 인간은 영생을 살지 않겠냐라는 것을 어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영생을 안 산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걸 제시를 하면 뉴럴링크 주가가 확 올라가겠죠. 그렇게 큰 창의성, 그분은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계속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데 3,000개 정도 됐다고 하죠. 그, 그, 그 정확한 그 뭐라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하늘 위에다 와이파이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즈베키스탄에도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로켓을 계속 쓰려면 로켓을 쓰고 그걸 예전에는 버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보냈던 거. 근데 그 요즘에는 로켓을 위에 인공위성을 실어가지고 로켓을 쏘고, 그 다음에 요거 연료가 소진된 걸 그대로 거꾸로 와갖고 그 배 위에다 이렇게 배나 땅에다 놓는데요. 그래서 다시 연료 넣어가지고 다시 또 이용한대요. 이제 그런 팔콘엑스, 그런 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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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가진,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하는 거, 창의적인 큰 창의성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빌 게이츠, 피카소, 아인슈타인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적 창의성, 작은 창의성, 미니 창의성. 일반인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적 창의성과 작은 창의성 수준으로 일반인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창의성 수준을 세분화했었고요. 그리고
블룸의 교과 목표 분류학을 이제 다르게 수정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원래는 이렇게 해석 종합을 한 다음에 평가가 들어가요. 이 목표 어떠한 그 우리 예전에 매슬로우는 안 한 반이 있어서 어, 어떠한 것을 안다는 것은 알게 되고 이해되고 적용되고 분석하는 이러한 단계에 의해서 되는데 창의성에서는 종합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교재 85쪽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예전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책상 넓고 그려져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노트북 하나만 딱 있죠. 아니면 패드만 딱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변환돼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보자면 이게 아이콘처럼 하나하나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요즘은 노트북의 형태로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들이 폰에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 클라우드로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 칩 뭐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작아지겠죠. 이렇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도 디지털 중심으로 해서 4차원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소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거라든지 이해하거나 기억한다는 것 건다든지 적용한다든지 분석한다는 건지 평가한다는 거지 평가한다든지 이러한 능력들이 디지털 텍사노미라는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앱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컴퓨팅 활용 중심색 컴퓨팅 활용하는 이러한 변화된 디지털 텍사노미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성과 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창의성과 창의성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인데요. 여기 어디 갔죠? 어지럽습니다. 교사 창의성.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 선생님은 되게 열정적인 선생님이 있고 따분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 변수가 클까 교사가 클까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선생님 자체가 창의성인가 아니면 선생님의 인성 자체가 창의성인가 어떤 선생님 보면은 되게 기발한 선생님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되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교수님들이 많았었죠. 근데 연구에 따르면 교사 자체 창의성과 이러한 인성 등에 관심 있는 건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적 관련이 덜한다라고 합니다. 교사 자체의 인성이나 음, 교사의 창의성 그 자체 개인성 그것들은 교사 창의성에 연관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한가? 그거 역시 물적, 심리적 환경 조성은 수업에 하지만 제일 마지막 교사의 창의적 수업보다는 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의 창의적 수업에 관심을 두는 연구물들이 쭉 나오는데요. 창의적 수업이라는 건 무엇인가? 학습자에게 학습할 기회를 줍니다. 자율성과 반성의 시간을 통해 교사의 창의성이 발휘가 됩니다. 제가 이 강의 끝나고 계속해서 인사이트 정리를 하는 이유도 이제 전 교육 철학을 전공해서 그런 인사이트 정리하고 그래 그러한 지식들이 많이 있어. 근데 so what? 그래서 어쩐다고? 나의 삶, 나의 창의성에 다 개개인이 다르잖아요. 어떤 도움이 되냐?
이제 그 꼭지를 파악하는 거. 그러면 그 꼭지를 정말 잘 깊게 이 학우님은 정말 잘 깊게 생각을 하시구나.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날카로운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예, 그렇게 이제 본인의 삶의 지식이 되죠. 학자들이 그랬다더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 정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수업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습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이나 문화사회, 문화적인 주관을 갖고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국가에서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최민영 교수님께서 본인의 교재를 끝까지 나가십시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다양하게 할 것을 없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컴퓨팅 관련된 거를 하려고 자율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창의적 수업을, 창의적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수업인가? 그러면 수업에 대한 기준은 관련성, 그리고 소속감,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과 피드백을 계속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페이시스를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실에서 했는데 올해는 컴퓨터실에 수업이 있는 반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물론 모바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창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이제 제가 확진이 돼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잘 전달해 드릴까. 근데 노트북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삶이 이런 그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어떻게만 할 수 있는가, 그것들에 대한 연속인 것 같아요. 교사의 창의성, 이제 좋은 수업에 대해서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점은, 제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이게 이 영상이 3개 반에게, 5개 반에게 동일하게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대면 수업 같은 때는 저는 똑같이 하려고 하지만 정말 그게 똑같을까? 물론 이런 강의 아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겠죠. 그런데 월요일이 다르고 화요일이 다르고 수요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같은 내용을 한다고 하지라도 완전한 반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체가 창의성을 요구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데 연관되는 게 좋은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을 많이 계속 쓰니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창의성이 발휘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창의성, 창의적 융통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필요, 요구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을 나는 얼마만큼 감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평가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여러분의 간호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난리가 아니에요. 막 전화 오고 뭐 민원인 오고 문자 오고, 심지어 어제는 수업을 한 10분인가 남았는데 애기가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 받고 나가서 받으라고. 이제 그게 걔네들은 일상화가 되나서 훈련해야 되겠죠. 엊그저께 벚꽃이 있어서 근린공원 그 지역 옆에 벚꽃 구경을 갔는데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그 학생이 계속 전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제 친구는 포즈가 전화를 들고 있는 포즈인가? 나중에 보니까 애기가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나 안 해, 안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액정이 깨진 거예요. 근데 아이폰이라서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걔를 기다려주는 10분 기다려주고 20분 기다려주고, 이제 한 명 한 명이 고객님이시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여러분 상황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의 간호 현장에도 정말 복합다단하잖아요. 지금에도 보시듯이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PCR도 60대 이상만 이제 한다라고 하네요. 어제 제가 했는데 마지막 막차를 타지 않았는가. 그 확진자도 9만으로
떨어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사 창의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창의성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교육학에서 논의된 것들을 교재에 정리된 거라서요. 여러분의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와 간호 관련된 역할을 할 때의 창의성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적용해서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간호사가 교사가 여러분 개인의 인성을 바탕으로 수업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창의성은 이러고 이러는데 여러분의 간호 현장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하는데 그 현장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여러분이 간호할 거고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나를 똑바로 알기,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장점, 단점, 나는 어쩔 때 이러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이제 창의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창의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고 중요성 자체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은 단지 직업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아마 발생이 되셨고 지혜롭게 그렇게 해결을 하셨을 겁니다. 단지 그렇지만 창의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요즘 덕질 그 20대에서 하시는 뭐라고 하던데 본업 본잘인가요? 본업 존잘인가요? 그 자기의 본래 업무를 잘하는 거. 예.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되겠죠. 간호사님은 잘 간호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의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전문가로서 내는 어떻게 했나 계속 숙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사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자로서 자신과 여러분 타인의 수업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사 창의성의 의미에 대해서 할리 윌 이제 반성 보통 이제 반성이라고 하면은 교재도 있지만 반성합니다. 그 잘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을 못하게 해요. 그 요즘 학생들이 글로벌한 사회에서 글로벌하지 못하는데 인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명심보감 쓰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고 밥 먹을 때도 이제 학생들 개개인의 그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꼭 먹어라 그러면 안 돼요. 인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반성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성문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반성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reflection 그 반추하는 거 나는 어쨌지 어땠을까 어땠으면 좋았을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아니면 어떤 상황을 다시 돌아보는 거 다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어적 표현이라서 반성 쓰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걸 돌아보려면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공유를 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가. 그리고 광범위한 협업적인 같이 고쳐봅시다. 협업적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활용, 이제 페이스북을 개인 페이스북은 안 하고 그 여러 그룹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활용 교육자 모임, 뭐 VR 활용 교육자 모임, 구글 활용 교육자 모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한국 언어 유희인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적, 집단 지성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가치 있는 동료들은 건설적인 비평을 해준가? 이제 시니컬하게 안 돼, 막 그렇게 해버리면 하기도 싫죠. 말하기도 싫고 그런 근데 잘했다 이건 어쩔까? 건설적인 비평을 해주는 분위기인가? 나는 내 일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진실한 학습자로서 더 배워가야 돼. 어,
저 같은 경우는 인제 한 명 한 명이 가족이 그 확진이 되면서 '이 다음 상황은 어떤 배움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삶 자체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떠한 배움을 줄까?'라는 거 인제 생각을 하는데, 진실한 학습자로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 참 재밌는데요. 아마 여러분 간호 현장에서도 어떤 비슷한, 저는 거기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선생님들은 96%, 그 당시 그 교재에 있는 리서치에 의하면, 그 검사 뭐라고 하죠? 평 아 코로나 때문에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건가? 아니면 리서치, 조사하는 거에 의하면 96%, 그 당시는 96%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지지를 한대요. 왜? 창의성 좋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창의성 애기들을 만나면 그건 아니잖아. 똑바로 내 말 들어야 되잖아. 자유분방하고 독자성, 잘못 적은 건 독자성인데. 독자, 실제로 독자가 나왔나? 어 이게 지금 맥 컴퓨터에서 구글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지워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예 안 되네요. 자유분방하고 독자적이고 새로움에 그런 애기들이 있으면 선생님 싫어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예의 바르고 정확하고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간호 현장에서 그런, 그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듯한 그런 간호사님,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참 재밌는 일인데요. 실제 선호하는 학생은 인제 높은 기억력을 가지고 명확한 암기력을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보다 좀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선호를 한다라고 해요. 간호 현장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선호하는 인제 음 인제 후배 간호사님이나 환자들은 어떤가? 그거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창의성을 육성하는 교사들의 특성은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학습하도록 격려하고, 협동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양식의 교수 스타일이고, 사실적 지식의 통달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거나 과감한 실수를 용납하고, 자아평가 촉진을 하고,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다른 조건에서 실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좌절과 실패를 건디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용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다고 이 교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생님들의 특성이고,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이 간호사님은 현대 아산병원에 계시는 분인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의 음, 그 미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인사이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오래 기다리시는 거는 병원에 환자 수는 많은 반면에 인력이 부족한 게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인력을 더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원된 인력들이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장비와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이런 제반 시설들을 함께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런 제약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이 4가지 의견을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해결책은 바로 이 안에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는 그 대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주사를 맞을지 몰라서 주사실 전광판만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 막연함,
그리고 주사실에 사실 도착한 순서대로 주사를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나면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수납 창구로 주사실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허겁지겁 다녀야 하는 그 불편함,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 막연함과 불편함은 환자분들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막연함과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면 진료받은 직후에 미리 주사 시간을 미리 알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려서 그 개인적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주사 예약 시간을 진료받은 직후에 바로 알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환자분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드렸고, 그리고 주사 시간을 안내받기 위해서 주사실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사가 예정되어 있는 환자분들일 경우에는 혼잡함이 가장 적은 오전이랑 오후에 일정한 시간대로 예약을 해서 기다리지 않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약제를 준비하는 데면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몇 주 만에 금세 금세 자리를 잡았고요. 저희에게는 크고 작은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환자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진료를 받은 직후에 주사 내가 언제 주사를 맞을 수 있는지 안내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차례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사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막연한 기다림 속에 불안하고 지치기가 일쑤였지만, 이제는 진료를 받은 직후에 주사 예약 시간이 안내가 돼서 그 시간까지 마음 편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이제 약속된 정확한 시간에 주사를 맞고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기다리지 않고 주사를 맞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환자 수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날에는 여기저기서 빨리빨리를 외쳐대는 통에 항암제를 정신없이 투여했지만, 이제는 혼잡한 시간대에 환자가 분산이 돼서 환자 안전의 위험 요소를 많이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작은 관심은요,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 달리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바뀐 생각은 하기 어려울 것 같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화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다양한 투어 패키지와 요일별 예약 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또 다른 저희의 작은 관심이 암 환자의 치료하고 긴 여정에 감동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저처럼 늘 그래왔으니까 여기 유튜브 전체 링크를 보시면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관심이 창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이 교사 창의성과 환경과 창의성에 대한 다른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세 가지 꼭지와 그것에 대한 질문, 그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질문들 올려주시면 되시고, 아까 제출했잖아요. 상관없이 또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그것을 피드백 해가지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 만들도록 하고요. 중간고사 잘 보시고 저도 잘 나와서 다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중간고사 화이팅! 네, 안녕히 계세요.